23일, 네, 날씨가 좋은 주말인데, 일단 우리 주가는, 네, 셀트리온이 신저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다음 주 일단 추석입니다. 일단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상황이고, 여하튼 뭐 다음 주 일단 1차 분기점, 네, 1차 본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죠. 네, 합병 반대회사 접수가 시작이 되고, 셀트리온의 3분기 계약 공시 나오고, 뭐 유플라이마 PBN 결과가 추석 명절 전에 나올지 후에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주총 전까지는 회사에서 뭐 뾰족한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이게 주총 전에 그죠, 뭐 자사주 매입을 또 한다라고 하면 일정 자체가 미뤄진다라고 하니 당연히 주총 전에는 특별한 액션 자체가 없을 사항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주총 이후에 볼 수 있는 사항인데, 회사의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잘 해봤자 자사주 추가 매입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사주 추가 매입, 요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10월 말에 램시마 SC 미 FDA 승인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죠, 이게 또 승인 소식으로 주가가 좋을지 안 좋을지 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바이오시밀러 승인 받았을 때 주가 움직임이 없었죠. 이번에 미국의 뭐 신약 승인이고 말 그대로 기대가 큰 의약품 부분이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해서 여하튼 참 그죠. 아무튼 할 말이 조금 없어지고 있네요. 의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제가 아침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투표 정도를 올렸죠. 그래서 지분 모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56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뭐 찬성이 86%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뭐 안 봐도 앞으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뭐 여기 수치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듯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지분 모으기 쪽에 대한 부분 조금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일단은 지분 모으기에 대한 홍보 부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분 모으기 쪽에 해당되는 사항, 어떻게 될지 그죠.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셀트리온 헤이홀드 앱을 통해서 지분 모으기 운동을 뭐 해보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일단 오프라인 쪽으로 그죠, 지분 모으기를 하다가 여하튼 뭐 좀 좋지 않은 결과로 중단이 되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뭐 지분이 한 3%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헤이홀드 앱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오프라인이랑 같이 되는 또 중복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일단 그때 글을 올리고 나서는 글을 안 올렸습니다. 해서 한 곳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자체가 더 많아서 안 했던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죠, 같이 병행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분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해서 여하튼 이번에는 오프라인이 아니고 우리 IT 기술을 한번 이용해서 헤이홀드 앱이라는 통을 통해서 지분 모으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주 제한을 안 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죠, 최근 뭐 4, 5년 동안 회사가 주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도 중요하죠. 지금 주가가 흐지부지한 부분, 지금 지분 모으기 해봤자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분 모으기 운동 자체가 회사의 무조건적인 뭐 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응원을 통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항이고요. 이제 뭐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분들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자분들이 훨씬 많죠. 그러면 당연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만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거의 우리가 수십만 주주 부분이니까 그죠, 당연히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본인 의견과 맞으면 참여를 하면 되고, 본인 의견과 다르다라고 하면 그냥 무시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어떤 약간 초딩 같은 약간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딩 같은 놈이 아마 똑같은 놈인 듯 한데요. 제 계좌로 1원을 후원을 하면서
뭐 쌍욕을 하더라고요. 쌍욕을 하는 부분인데 한 번만 더 그러면 네, 명예훼손죄로 고소 들어간다. 네, 고소 들어가는 부분을 밝히는 사항입니다. 계좌 부분, 네, 계좌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을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갈 테니, 네, 아무튼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네, 혼납니다. 그 초딩, 네, 그래서 앞으로 부분이 중요하고 그죠? 참여하실 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이 구동이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십만 주주가 모두 100% 의견 자체가 똑같을 수는 없죠. 네, 여하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본인 의사랑 맞으면 참여를 하고 본인 의사랑 다르면 네,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되는 사항이죠. 일단 지분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분 모으기 중요하죠. 지분 모으기 운동 이후에서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제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죠. 네, 매출 3조 5천억 내년이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출 3조 5천억이 안 되더라도 3조 원대만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안 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지분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그죠. 여기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죠. 자사주 M&A에 대한 부분, 요것도 그죠. 원래 서 회장은 3분기쯤에 자사주 M&A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 될 것이다 라고 이번 3월 정기주총에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3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사주에 대한 부분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죠? 최근에 교보정권 레포트에서 자사주 잠깐, 네, 아니, M&A, 자사주를 통한 M&A 부분 그때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M&A보다는 그죠, 합병에 치중한다라는 그 답변을 했던 사항이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 대비 틀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해외 투자 유치, 이거 수년 전부터 해외 투자한다, 한다. 여전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투자 유치가 쉬운 게 아니죠. 또 더군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창고 매출, 내부 거래 비중 등등을 본다라고 하면 그죠. 투자 유치 물론 당연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수년 동안 해외 투자, 외인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라고 해놓고 결실 나온 부분 없죠. 앞으로 현금 배당 30% 최단 시간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요것도 단순하게 그죠.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최근에 현금 배당률 자체가 1%대 단순하게 그 셀트리온이 한 2,600원 정도 줬나요? 일단 그 기준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금 배당률 1%, 2%, 3%에 해당되는 부분을 30%로 늘리겠다. 그거 아닙니다. 네. 요 현금 배당 30%에 늘리겠다는 부분은 기존의 에비타에서 카펙스를 뺀 금액을 기준상으로 금액 기준상으로 배당 금액 그 차지하는 포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2021년인가요? 2021년에 요게 고 기준상으로 16%대 나왔고요. 작년에 9%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30%로 늘어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승계 부분이 중요하죠. 소유와 경영 분리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전 정의 안 하겠다라고 하죠.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차피 승계는 이루어지겠죠. 어차피 소유와 경영은 혹시나 분리를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아들에게 승계를 할 수밖에 없죠. 승계는 어차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승계를 앞둔 주가는 그렇게 항상 횡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이 사실이었고요. 지금까지 주주 대상 회사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뻔한 미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도 제가 요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 다르겠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수단으로 우리 지분 모으기 이거 항상 그죠. 이게 그 앱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매일마다 수량 자체가 변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적으로 정확하죠. 이 부분을 항상 3.3% 이상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지분 모으기 운동 이유. 항상 투자하는 회사에는 견제와 응원,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죠? 응원만 했죠. 어떻게 보면 당근만 줬죠. 우리 조금
그 셀트리온을 너무 맹신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견제를 하려고 해도 채찍질을 가하려고 해도 이게 많이 실패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 쪽에서는 항상 견제와 응원, 당응과 채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회 요소와 리스크 요소 다 같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주이면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객관적 라인의 상에서 저도 주주이다 보니 간혹씩 희망찬 그림을 그려가곤 합니다. 희망이 있는 주식이긴 맞죠. 그래서 항상 견제, 응원,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셀트리온 회사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합병을 진행하면서도 주주들이 원했다라는 명분 하에 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소 회장은 주주들이 원하면 합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주들이 훨씬 더 많이 원하는지 지금 반대하는지 확인도 안 했죠. 확인도 안 했고 말 그대로 주가가 최저점 저평가일 때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죠. 지금 현재 상으로 물론 합병 찬성 자체가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합병 진행되기 전에 회사에서는 먼저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주들이 원했다. 그랬다라고 하면 그죠. 많았으면 주주들이 원했다라는 명분 통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주주들이 원했다라는 명분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 투자에서 연설했을 때 그죠. 주가 저평가인 현재가 적기다라고 해외 투자자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주가 저평가. 회사에서는 주가 저평가되는 시점, 말 그대로 주가가 제일 낮을 때 합병되는 게 가장 유리하죠. 잘 아시겠지만 이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15만 원이죠. 만약에 주가가 20만 원이었을 때 단순하게 이 5만 원 차이가 몇 조 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원했더라는 명분 이거는 조금 의미가 없고요. 회사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시기를 고려를 해서 주가 저평가 이때 진행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또 약간 더 좋게 본다라고 하면 그죠.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저평가였으니까 지금 투자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설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의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이번 합병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주들이 원해서 한다. 그럼 해외에서도 그죠. 이번 합병 왜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주들이 원했고 때마침 주가가 저평가 부분이라서 회사에서도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겠죠. 세 번째, 현 지분 모으기 운동은 합병 반대를 위한 지분 모으기가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합병 찬성합니다. 일단 불만은 많이 있지만 일단은 합병이 찬성이 되어야 향후 그죠. 우리가 내부 거래 비중이든 창고 매출 부분이든 이런 게 모두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지분 모으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 합병 반대 부분이 아니고 향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 확보 목표입니다. 아까 최선의 선택, 앞으로에 대한 중장기 투자자분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 확보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현 지분 모으기 운동의 구체적인 목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큰 틀은 그죠. 주주 가치 제고 방안 확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이다. 실질적으로 주주 제한을 할 때 목적을 구체화해서 주주 제한을 하면 되는 사항이죠. 지금 현재의 구체적인 목적은 저는 일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의 역할은 앱을 통한 지분 모으기 운동까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확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능력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마찬가지 부분이라서 일단은 앱을 통한 지분 모으기 운동까지이며 주주연대가 원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잘 진행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권한 부분을 주주연대에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겠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향후 회사가 잘못했을 때 회사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잘못했을 때라는 부분보다는 그죠. 주주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지금처럼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주주 제한 부분 자체를 무시를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는 지분 모으기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 뭉치지 못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개인 주주다라고 하고 있죠.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고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뭐 아무튼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죠. 이거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아닙니다. 뭉칠 때만 주주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때만 주식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향후 남은 것은 승계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승계 그냥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사항이죠. 이번 합병에 대한 부분도 그죠? 뭐 주주들이 원해서 하는 부분이고 승계를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거는 소회장 이야기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보던 대부분 주주들이 보던 이거는 승계를 위한 초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승계하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승계 당연히 저라도 그죠. 이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승계하죠. 근데 일단 소유와 경영 분리하겠다라고 과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소회장이 가지고 있죠. 경영에 대한 부분 잠깐 소회장이 들어왔지만 그죠. 뭐 기우성이랑 김영기 경영으로 본다라고 하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자세히 보면 기우성이든 김영기든 모두 소회장의 수족이죠. 과거에 김영기 대표한테는 모르겠는데 기우성 대표한테는 헬스케어 주식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많은 주식을. 김영기 대표에도 정리를 했을 겁니다. 정리를 했고 그죠. 대우 시절부터 같이 똘똘 뭉쳐왔고 거의 한 수십억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까지 해줬으니 이거는 그냥 소유장의 수족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유와 경영, 뭐 전문 경영인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온라인 간담회에서 그죠. 뭐 기우성, 김영기 대표보다 더 잘하는 경영자가 있다라고 하면 말해라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해서는 시원찮지만 여하튼 뭐 경영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다고 욕먹을 정도까지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여하튼 소유와 경영, 사전 정리 없다. 사전 정리가 정말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믿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죽기 전에는 사전 정리 없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상속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죠? 사전 정리 없다 몇 번 이야기했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소회장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부분 자체가 잘 안 지켜진다라고 하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주주들 그냥 또 뒤통수 맞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우리가 지분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당연히 의견이 다르겠지요. 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찬성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얼마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은 일단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최소 3.3%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저 주가가 뭐 14만원대 있지만 이게 만약에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지만 뭐 15만원, 16만원, 19만원, 20만원대까지 가면 이 지분 모으기 운동 자체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분 모으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마다 매수 매도 현황을 파악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사항이라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는 많이 어려워서 뭐 또 많이 참여를 하다가 그죠. 주가가 20만원 돌파하고 위에 가면 또 이게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을 때 또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헤이홀드 앱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이홀드 앱은 구글에서 헤이홀더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IT 쪽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조금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좀 주변에 젊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장터에서 헤이홀드라는 앱을 검색하셔서 설치를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오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헤이 홀더 유저들의 셀트리온 총 보유 수량입니다 라고 하면서 총 보유자 수는 287명이다 라고 합니다. 요 287명은 말 그대로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그냥 헤이 홀더 가입자 부분입니다. 헤이 홀더의 가입자. 헤이 홀더의 가입자 287명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이 17만 7천 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이야기방 첫 번째 알림이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쪽에 일단은 두 번째 요 밑에 메뉴 있죠. 네, 주주 제한. 주주 제한 쪽에 들어가시면 일단은 셀트리온 100% 주주 인증 지분 모으기 운동에서 제가 요게 2023년 2월 20일 날 시작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때 테니스 황제님이 오프라인으로 지분 모으기 운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헤이 홀더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많은 주주분들이 한 곳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이때 올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주주 제한 쪽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이제 그 셀트리온 100% 주주 인증 지분 모으기 운동을 클릭하시면 해당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자 수가 63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 287명이었죠. 현재 헤이홀드 앱에 가입된 셀트리온 보유자가 287명의 17만 7천주 중에서 287명 중에서 주주 제한 지분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63명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비율 자체가 1.28%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3.3% 지분을 모으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식수가 476만 주 가량 더 모아야 된다라는 사항입니다. 이게 현재의 부분은 아닙니다. 지분 모으기 운동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여기에 참여 의사를 하셔야 여기에 참여자 수도 늘어나고 지분율도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스토어에서 헤이 홀드 검색 후에 앱을 검색 후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이제 회원 가입, 휴대폰 인정, 보유 수량에서 다운 설치해서 그 순서에 맞게 일단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상단에 보유 종목, 여기 보유 종목 쪽에 가입하신 후에 보유 종목 쪽에 들어가시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수가 다 나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외에 또 다른 쪽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죠? 다른 종목도 다 나오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확인하셔서 또는 셀트리온 종목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주주 제한 메뉴가 나오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헤이 홀드 앱에 가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분 모으기가 진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지분 모으기 운동에 직접 참여를 해주셔야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셀트리온 주주 인증 지분 모으기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2월 지분 모으기 운동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삭제를 하고 일단 다시 올릴까라고 하다가 지금 현재 63명의 1.28%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하튼 그때 23년 2월 달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정입니다. 추후 목적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큰 틀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 방안 목적입니다. 회사 견제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정확한 실수량 확인 자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죠? 이게 매일마다 바뀌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3.3%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율 자체가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회사에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어차피 또 어떻게 또 잘 지나가겠죠. 주가가 또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그죠. 잘 지나가겠고 합병 반대를 위한 지분 목적은 아닙니다. 합병 찬성입니다. 큰 틀상의 주주 가치 제고 방안, 주주 제한 부분, 회사가 뒤통수 쳤을 때 주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부분, 그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영상 보신 분들 본인 의사랑 맞다라고 하면 참여 의사를 아까 그냥 가입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꼭 참여를 해주시고
본인의 의사랑 다르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욕하고 뭐 암튼 그런 부분 성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제 계좌로 이런 보내면서 2번씩이나 똑같은 놈인 듯한데 쌍욕을 했더라고요. 네, 저희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약오르겠죠. 아무튼 그런 놈들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여하튼 진짜 주가가 힘들지만 그죠? 좋아지겠죠. 그리고 합병 성공해야죠. 네, 여하튼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